원래 이분이 뭐 효기심인가? 그래서 100만 유튜버인데 한 3년 전쯤에 그 댓글창 더럽다고 그 100만 유튜버 채널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서 만든 게 지금 벌써 54만가.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좀 뭐랄까 사회학과 출신인 것 같으시고 되게 말을 재밌게 잘 하세요. 그래서 많은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국회의원을 개쌍욕을 박으면서 국회의원이 죄다 도둑놈들이고 국회의원 뭐 특권 철폐해야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반대로 가시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야, 국회의원이 별 볼 일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병신같이 그런 직업이 되어버리면 생각을 해봐. 영리하고 똑똑한 애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겠니?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의 질이 더 떨어진다는 논리예요. 맞잖아. 야, 생각을 해봐. 내가 100억 1000억을 벌 수 있는데 연봉 끼키야 1억 받으면서 개쌍욕 처먹는 국회의원을 뭐라 하냐는 거야. 맞잖아. 내가 강사로 성공하면 100억 벌어요. 국회의원으로 성공하면은 합법적으로는 연봉이 1억 5천인가밖에 안 돼. 아니 뭐하러 국회의원을 하냐고. 즉 국회의원의 특권, 뭐 권력, 사회적 영향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즉 특권이 있어야만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다들 경쟁할 것이고 그럼 우수한 인재가 모여서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라고 논리를 펼쳐요. 꽤나 맞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도 늘리자고 얘기를 해. 왜?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봐. 그러면 되기가 더 힘들 텐데 그럼 당연히 더 저질 자원이나 이미 했던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또 할 거 아니야. 그럼 고이고 고여가지고 일본처럼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한쪽 면만 보는 게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야. 자, 그럼 뭐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조선 후기에도 되게 많았다는 거고 현대 한국 사회가 조선 후기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시점은요. 저는 아직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왜? 이게요. 조선은 정말 답이 없는 국가였어. 왜? 소중화 사상이라는 걸 해서 중화 세국 정책을 따라 하는 세국 정책을 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렇게나 무시하고 그렇게나 오랑캐라고 저열하게 봤던 그 일본이 세계 서구 열강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다작스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던 거고 동시에 그 시절에는 어떤 느낌이냐 아예 군비 차원이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이었을까? 화살 쏘던 수준이야. 근데 걔네는 게틀링건 나와서 게틀링건으로 다 작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 사실은. 물론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결국 그 가능성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짜 망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거는 조선의 막바지 오면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18세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실학이라는 자생적 사상이 있었고 얼마든지 역사학자들은 그 가능성이 조선 내부에도 있었다고 보는 시점이 있었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세대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봐요. 여러분 세대가.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세대는 저희 세대에 비해서 뭐 출생률 절반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훨씬 유복한 환경에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부모 세대를 완전히 극복하셔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모 세대도 여러분 부모 세대도 똑같을 수 있는데 뭐냐. 나는 어머님들이 항상 아프면서도 미워. 왜? 어머님들은요. 여러분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자기 인생이 없으셨던 분들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한테서 자신의 삶을 보상받고자 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심리가 없잖아 있어요. 자기를 동일시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왜? 여러분 하나의 인격체제 본인의 종속된 자원이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고. 그걸 성숙한 본인들은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 엄마는 그렇지 못해서 저랑 지금도 뒤지게 싸워요. 어쩌겠어. 나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내 인생에 온전히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왜 대신 책임져주고 왜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려고 하시냐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야 내가 성인이 되는 거고 나도 두 발 뜯고 일어서는 거거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요.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왜? 노력을 해도 뭔가 답이 안 보이는 세대 같고 여러분 보는 세대는 10을 일했으면 100을 얻을 수 있는 세대였는데 여러분은 10을 일해도 1, 2나 5밖에 못 얻는 세대야. 그러니까 보상도 없네 해도 거기서 거기네 그냥 부모님 부동산이나 부모님 재산 물려받는 게 제일 좋은 세대 같네. 아이고 뭐 하러 이래. 그냥 쳐 놀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 현대 한국 사회와 조선 말기 사회를 이제 비교해 볼 겁니다. 자, 가의 일단락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사회 변화 첫 번째 이유로 농업 생산력이 늘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마찬가지로 자본 생산성이 뒤지게 늘어버리니까 통화량이 뒤지게 늘면서 빈부격차가 뒤지게 커지기 시작을 해. 맞죠? 그러면서 경제계급이 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평민이었고 열심히 일해야 됐었던 노비나 평민들이 양반 귀족계급, 상층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가 생겼던 거야. 자, 두 번째, 개국공신들의 후손들이 뒤지게 많아졌겠죠. 양반계층들이 뒤지게 많아진 거야. 문제는요, 왕한테 충성하게 하려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면세 혜택을 대표적으로 줬던 거야. 그럼 면세 혜택은 여기서 뭐였을까? 대표적으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군역의 면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줬어. 그러면 후손들이 그거를 유산으로 다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군대 누가 가냐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인구 다 줄어가지고 군대 누가 가. 그러니까 공익 가야 되고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신병원 가야 되는 애들이 다 현역으로 가니까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환장한다니까. 맨날 엄마한테 전화가지고 우리 중대장님 우리 인호 잘 있나요? 우리 인호 약 먹는지 좀 챙겨주십시오. 아니 무슨 유치원이냐고 군인이. 군인 약 먹는 걸 왜 챙겨요? 씨발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나이 처먹고.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중대장도 공무원이니까.
환장하는 거야 진짜. 군인이냐? 와 진짜 심각한 사야. 30 먹고 대기업 들어갔어. 이제 부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 인호 엄마입니다. 이번에 부장님께서 이런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이래버리는 거야. 애새끼가 사람이 되겠어요? 애새끼지 평생 환장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개국공신들의 고위관리 후손들이 많아져 버리니 첫 번째 관료가 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양반 계층들끼리 경쟁하니까. 그러면서 그 경쟁에서 떨어져 나간 양반들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삼성가도 네 명이 있었잖아. 근데 마지막 한 솔 물려받은 쪽은 끝이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3명만 살아남았어. 그게 이제 신세계 계열이 있을 거고 지금의 삼성 계열이 있을 거고 하나가 CJ 계열이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하나 한솔 그룹은 망했어요 사실은. 현대도 비슷해. 그리고 재벌가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사실은 끝이 안 좋은 후손 2대가 꼭 있었어요. 뭐 3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2대만 가도 경쟁 심화 때문에 분화되면서 밀려난 계층이 생겨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 인간들이 아이를 많이 후손이 생길 수밖에 없지. 후손이 생겼으면 걔네들은 귀족 특권을 다 세습받아요. 어떻게 돼? 군대 갈 놈이 없어. 세금 낼 놈이 없어. 어떻게 돼? 그러면 군역과 세금 부과가 기존 상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심해지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족보 사가지고 양반이 돼서 면세 혜택을 빨리 누리려고 하겠죠. 더더욱 그러면 신문제가 개판이 되는 거야 이제.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 이거야. 이제 그러면 노비라도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야. 노비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무도 없어. 얘들아 권리와 의무는 항상 쌍으로 따라오는 거란다. 노비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군역의 의무도 없었어. 이제는 노비한테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세금에 납세 의무를 지어야 국가가 굴러가는 지경에 온 거야. 그래서 노비를 점점점 상민이나 뭐 양민으로 바꿔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해. 거기다가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유교를 대신할 수 있는 실학이라는 사상적 배경도 시작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사달랑 마지막에서는 실학의 한계와 의의를 얘기하고 나에서 이제 실학이 어떤 식으로 사회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사회개혁 또는 사회 변화 현상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찰을 했는지 다룹니다. 자 잠깐 그러면 최초로 와서요. 이 가나 세태용 유형의 최초 유형이 뭐였었냐면 과거 제도에 대한 고찰이야. 가나 세태형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동양 고전을 소재로 한 유형과 쉬운 난이도 소재인 예술 또는 철학 논리학 지문들을 엮어서 출제하는 형태 그리고 장르 통합에 그러니까 소재 통합이 융목합 소재 4가지가 출제됐었는데 아마도 동양 고전이 제일 생소하죠. 왜냐하면 동양 고전이 1사학년도 한 번 출제됐다가 말았고요. 그 전에도 한 20년 전에나 출제가 됐지 사실은 동양 고전을 비문학 소재로 끌고 들어와서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연구가 충분해져가지고 가나 세태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세태형 기출 문제가 바로 과거제에 대한 건데 과거시험이라는 거는 유교를 바탕으로 시험을 치니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부가 되게 좋아졌다는 측면과 과거시험의 결과 시험 점수로 객관성을 담보한 근거를 바탕으로 관료를 뽑았기 때문에 공정사회로 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특히 그래서 중앙관료는 그렇게 뽑게 되었던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 지방관료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막 3년 5년마다 옮겨 다녀버리면은 그냥 뽕 뽑고 가버리는 거야. 애향심도 없어. 자기 치적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지방의 연속성도 없어지고 지방정책도 작살날 수밖에 없었으니 나에서는 음선화 추천제도 같이 얘가 과거 시험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수 측정 제도가 아니라 지금의 지금의 대입 수시제도처럼 평판이나 인성 한마디로 여러분의 생기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발하는 그런 관료 제도도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 관료는 그렇게 뽑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실 거야. 안 난 학생들은 그냥 소재로 들어서 괜찮습니다. 고위 학생들이나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꼭 가나 세트형으로 풀어볼 기회가 있으셔야 되고요. 자 다시 그러면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구조와 내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나에서 실학자들은 어떤 사회개혁 시도했냐 2달락 3달락 4달락 각각 유형원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마지막도 유신해 누구지? 유선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주장을 했어. 자 각자 공통적으로 과거제를 폐지하자고 했죠. 그리고 공고제를 도입하자 그랬어. 왜? 자 과거제라는 건 어떤 시험이냐? 그냥 과거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 아까 3시간 수업 들었던 학생들 기억나죠? 거기에 10수생이 있어. 10수생. 그럼 10년 동안 야 과거 시험 야 이순신 장군도 뭐 한 10수생 아니었니? 과거 시험만 치다가 인생 조지는 거 이제. 노량진 가봐. 영감님이야. 한 20수생 있어요. 공무원 20수생 막 이래.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게 없어 평생. 과거 시험 친 것 말고 할 게 없어. 농사도 지을 줄 몰라. 장사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아예 폐인이야. 그런 존재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걔네들이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생산활동을 했었어야 뭔가 사회가 굴러가는데 생산활동을 하진 않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과거제 폐지를 해서 그런 고신앙인을 없애자는 얘기가 그 시절이나 지금 이 시절에 있었던 거야. 야 그럼 관련 어떻게 선발할 건데? 학생을 선발하자. 그래서 이 새끼들 공부를 시키고 내신처럼 수능 한 방이 아니라 과거 시험 한 방이 아니라 내신처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얘 중에 괜찮은 애들을 관료로 선발을 하자. 이런 공고제 도입을 하자. 자, 두 번째. 세금 낼 놈도 없고 군대 갈 놈도 없잖아. 노비를 빨리 풀어줘서 노비들이 군대를 가게 만들고 세금을 내게 만들자. 그래서 노비 종목법을 쓰자. 즉 뭐야? 옛날에는 부모 둘 중에 하나만 노비여도 다 노비야. 신분 세습이 돼. 근데 이제는 부모 중에 엄마만 노비일 때 노비로 세습을 시키고 더 이상의 노비 문서 갱신을 하지 말자. 그럼으로써 노비를 전차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래야 상민이나 양민이 많아지면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간 인간들이 생길 거다라는 게 바로 유영은 씨의 주장이었어요. 3달락 이익은요. 마찬가지야. 비슷해. 즉 과거제, 노비제, 양반 물벌제, 게으름이 이 지금 사회의 문제인데 왜? 양반 물벌 새끼들이 일은 안 해. 의무도 없어. 권리만 있어. 그럼 놀고 처먹으면서 얘네들은 그냥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 사회랑 똑같지 않니? 건물 사놓고 간물주 하면서 쳐 놀러 다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진짜.
맞잖아. 불로소득 만들어 놓고 쳐 놀러 다닌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니? 그 누구도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데 도대체 사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변해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불로소득 새끼들을 다 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 더. 여기서 얘기할게. 야, 노비가 일을 안 하면 씨발 누가 일을 할 건데 고용을 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 노동자 관점을 도입한 게 바로 고공제라는 거야. 아까 이달러 유형원에서 좀 구조도가 겹쳐 있어가지고 구분이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놓을게요. 자, 그다음 다시 한번 달라. 그래서 얘네들을 다 조지자. 어떻게 조질 건데? 야, 앞으로 양반들, 관료들 어떻게 뽑을 거냐면 일단은 농사를 짓게 만들어. 농부 중에 뽑자. 이게 역전과야. 즉 생산활동을 하는 계층에서만 관료를 뽑아서 권력을 근데 줘야 돼. 왜? 그래야 우수인재가 관료가 돼서 정치든 공무원이든 잘 할 거 아니니. 그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됐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산농공상에서 사와 농을 같이 만들자. 왜? 그 시절의 경제는 뭐가 기반이었으니까? 농업경제 기반이었으니까 농부와 선비를 아예 일치를 시키자. 이렇게 갔던 거야. 됐습니까? 야, 여기서 더 나간 게 누구냐? 유수원 씨였어요. 왜? 유수원 씨는 아마도 후손이었나 봐. 유영원 씨 뭐 후손이었든지 아니면 뭐 동네 사람이었든지. 이 사람은 그래서 상공업을 중시한 거야. 왜? 그 시절에 청나라를 보나 전 세계를 보나 상공업이 발달했던 국가들이 힘을 얻는 것도 보였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신대륙 개척을 했었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네덜란드 도인도 회사가 막 진짜 어디냐? 일본까지 들어와가지고 총포 팔고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때 다 썰리고 그 네덜란드의 학문을 배우는 게 난학이었고 그 네덜란드 학문을 번역한 일본어를 번역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학에서 얘기하는 뭐 수열이라는 한자어라든지 함수라는 한자어라든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한자는 대부분이 난학, 일본에서 시작한 네덜란드 학문을 배워왔던 번역했던 그 표현이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다시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야 아무리 봐도 공상이 중요한데 그래서 산업공상을 철폐하고 얘네를 다 동일하게 가자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약간 비교대조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고 사실은 제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표처리 깔끔하게 해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됐습니까? 자,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보실게요. 일단락 조선 후기라는 배경 세팅을 했었고 주제는 신분제죠. 자, 그러면 신분제가 작살나면서 사회 계층 이동이 됐다. 여러 가지 요인이 그의 주제였고 첫 번째는 뭐 때문이다? 농업 생산력이 늘었기 때문이다. 왜? 농업 생산력이 늘어다 보니 양반이 아닌 계층 중에서도 경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층 분화, 경제 계층의 분화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중앙에서 즉 관료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물랑 양반이 생겨나면서 양반층의 분화도 생겨났더라. 세 번째,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귀족 계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귀족 계급이 왕한테 특권을 받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의무가 없음이야. 그래서 군역의 의무가 없어. 국방의 의무가 없어. 납세 의무가 없어. 우리 4대 의무 있잖아. 얘네 4대 의무가 없었어. 그러니까 권리만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야 괜찮을지 모르더라도 아니 걔네가 짓질 않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뒤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막 씨발 작년 옛날에는 2년씩 가면 되는데 이제 4년씩 가야 돼. 여자도 군대를 다 가야 돼. 세금도 옛날에는 100만 원 되는 거 1000만 원씩 내야 돼.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야 우리도 그러면은 면세 혜택 가져가자. 그러니까 신분 상승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신분이 올라가면 뭐가 좋냐고. 경제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유야. 농업 생산력 때문에 경제 성장, 경쟁 때문에 생겨난 몰락양반, 면세 혜택 때문에 의무를 면제해 준 것 때문에 생겨난 부담, 그 부담으로 인한 신분 상승 욕구. 됐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양반이 작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근데 일단 또 노비제도도 네 번째 이유였던 거네. 노비제대.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봤더니 노비도 어쨌든지 간에 신분 상승을 어떤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법을 근거로 노비도 면천할 수 있게 된 거죠. 3단락.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을 많았었는데 특히 현실적 모순을 실현할 수 있는 강문배에서 개혁안들이 제시되었고 그게 대표적으로 실학자들 생각이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능력보다 가문이 중시되는 문제를 원인으로 봤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 분업 개혁으로 가겠다. 그래서 양반 세습제 비판하거나 노비제도 개혁하자. 근데 이 내용은 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세팅만 돼 있고 나로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은 한계도 있고 하지만 의의도 있다 이러면서 끝났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출제될 확률은 약 30% 배슐랭 원스타로 보고요. 얘가 출제가 된다면 훨씬 디테일한 내용을 묻거나 할 것 같긴 해. 자 1단락 가볼게. 자 조선후기에는 이렇게 문제들이 많았고 해결하려고 했었고 세 분이 계셨다. 1번 유형원, 2번 이익, 3번 유수원. 인물 이름에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유형원 씨 두 번째, 이익 씨 어디 계셨니? 이익 씨 그 다음에 유수원 씨. 오케이. 자 비교대조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17세기 칠학자였고 아마 유형원 가문 동생이 뭐 여기 나와 있는 유수원이니까 뭐 뭔가 좀 우리 국사에서 배우잖아 맨날 뭐 노론 소론 맨날 쪼개지고 뭐 동인 서인 쪼개지고 그런 것처럼 실학자도 쪼개졌던 거 계보 같은 거 공부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과거제도 깨자. 공거제로 해결하자. 공거제가 뭔데? 자 공거제는 학생 선발해서 그 중에 우수한 이제를 임명하자. 또 두 번째 문제는 노비제도 철폐하자.
나도 예상 가능 반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니까 자 2-1 어떻게? 즉 노비종모법 엄마가 양인이면 양인이 되게 하자. 즉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하자. 또 자 노비 문서를 갱신하지 말자. 그러니까 특정 시점까지만 노비였던 거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은 아예 노비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야 그럼 노동력 누가 일해? 노비가 일하냐면 내 양반이 내가 일해야 돼? 하기 싫은데 야 돈 주고 써. 됐죠? 넘어가서 3달러. 근데 난 이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 백날 입으로 떠들 필요 없어요. 사실 미안해 자꾸 이런 얘기해서. 왜냐하면 어제 그제 너무 많이 싸웠어. 실장님하고도 싸우고 우리 엄마하고도 싸우고.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제 좀 막 뭐라고 했어요. 심하게 뭐라고 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으로만 하지 말라고. 미안해요. 부인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좀 그냥 가정사고 더 자세히 얘기할 뭐 아픈 가정사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이제 부모님과 갈등인데 그냥 이거야. 우리 엄마는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나보고도 서울대 가는 걸 별로 원치 않았어. 또 한편으로 원해. 엄마들은 그래. 이상해. 뭔가 마음에 불안감이 있나 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고 그러니까 전문직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 같은 걸 시켰겠죠. 뭐 누나는 또 어떻게 잘 됐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원래 이과머리라서 아마 내가 의대 갔으면 또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내 인생이 거기서 막 꼬여버린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은 문과를 갔지만 원래 이과였고 근데 이제 한창이 이 나이에 보면은 도대체 문과는 살아날 길이 없어. 근데 그 문과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건 이미 15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구시대적으로 저는 살았었지.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살아가야 되고 개척해야 되는 삶의 양상을요. 그냥 증명해서 보여줬어.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도 엄마는 사실은 그냥 적당히 교대 다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냥 서울대 합격증 들고 들어갔어요. 제가 엄마한테. 내가 재수하고 뭐 수능 다시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어머니하고 제가 좀 다툼이 많은데 좀 우리 어머니는 좀 말이 좀 앞서는 분이야. 모르겠어. 어쩔 수가 없죠. 왜?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살림하며 살았고 출산 양육을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더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 위해서 희생하신 것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앞섰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어쨌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는 그냥 실천해서 그냥 보여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랑 좀 많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 왜 하고 있냐? 자, 이 사람들이 왜 망했냐면요. 입만 앞선 거야. 입만. 알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좀 주문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인생이 어차피 힘들어요. 근데 웃긴 건 적응하면 또 그럴 듯이 살아. 결국에는 여러분의 에너지의 방향성일 뿐이야. 여러분 입만 앞서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그게 훨씬 편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멋들어지게 좀 살아봐.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자 다시 볼게요. 이익은 당시 조선에 놀고 먹는 양반이 크게 늘어 사회적 폐단이 많아졌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 요즘 사회랑 뭐가 달라? 쳐 놀면서 돈 벌잖아. 근데 누구나 그걸 원하지. 근데 이건 있어. 기술이 발달해서 기계의 생산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 관리자만 둬도 생산성 늘어나서 가능할 수 있죠. 동시에 이제는 지적 노동조차도 AI가 대신해 준다니까. 벌써 샌프란시스코는요. AI 자율주행 차량이 택시 운전을 대신해.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금 졸음운전 같은 사고보다는 차라리 AI가 운전해서 사고 날 확률이 더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트럭이라든지 이런 운송수단에 있어서 AI 자율주행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지하철에 맨 앞칸과 맨 뒷칸에 사람이 서 있고 뭐 부기장이 서 있고 이렇게 최소한 3명 이상 타 있었다면 지금 완전히 자율화된 곳은요. 한 명만 타거나 그 한 명도 타지 않고 아예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기도 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가 바뀌어가면 어찌 보면 이렇게 불로소득도 가능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미 기본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가 독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지금 분기점에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세대 굉장히 중요한 세대임을 다시 한번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송사슬의 나라를 좀 먹는 병폐로 인해서 첫 번째 과거제도가 문제다. 노비제도가 문제다. 양반 물모제도가 문제다. 게으름이 문제다. 현대사회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지금도 일 안 하고 대충 살고 생산성 없는 인생을 살아. 동시에 도대체 우리나라가 광복되면서 신분제 철폐된 지가 언젠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강남이야. 나는 서울대 나왔어. 나는 전문직이야. 이런 선민의식과 사상이 또 있는지 모르겠죠. 벌써 보면 이런 것들이 벌써 생겨나기 시작을 해. 참 인간사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양반 새끼들아 일 좀 해라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양반이 되기 위해서 또는 관료가 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라? 농사부터 짓게 만드는 게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나쁜 아이디어인 것 같아. 즉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겠다. 앞으로 일 뒤지게 열심히 한 사람들 사이에서 뽑겠다.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이익은 노비의 신분세습과 노비 매매를 반대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노비 제도도 철폐해보자. 즉 그래서 과거제도 이렇게 해결하자. 노비제도 이렇게 해결하자. 게으름 이렇게 하자. 양반 물모제도 이렇게 얘기하자. 즉 산업합의론과 노비종목법으로 4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 또 장점이 있었던 거죠. 왜? 노비가 줄어들면 이제 잘 들어. 노비는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는 거야 얘들아.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 이게 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 잘 봐. 원래는요. 지배층과 피지배층만 있었어. 그러면 지배층은 크게 3종류예요. 첫 번째 왕, 두 번째는 귀족, 세 번째는 성직자. 근데 성직자는 지금으로 치면요. 약간 사법부나 입법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 왜?
그 당시에 종교 경전은 그 자체로 법이고 통치 질서였고, 맞아요?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기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귀족은 어떤 역할을 했냐? 중세 유럽을 보면 알겠죠. 얘네는 전부 다 뭐 하는 애들이야? 기사 같은 전쟁을 수행하는 계층이야. 그게 왜 필요했던 거냐? 그 예전으로 가볼게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야. 내가 좀 힘이 세. 몸무게 한 120kg 나가고 그냥 마동석이야. 그러면 얘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대가리 빵 깨고 가져와서 맛있게 먹고 쳐 자다가 얘 친구가 가지고 이 새끼 하면서 복수할 수도 있는 거야. 즉 그 시절에는 만인이 깡패인 거야. 그러면 그 깡패 권력을 누가 독점했던 거예요? 왕 그리고 귀족이 독점했던 거예요. 왜? 차라리 이 새끼들이 깡패를 하는 게 그래도 깡패 숫자도 줄 수 있고 그나마 이 통치 질서에 기반해서 옳고 그름을 좀 판정해서 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생겨나니까. 이건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이전에 뭐가 있었냐? 총, 균, 쇠. 이거 여러분 시간 될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는 못 읽겠지만 그 다음에 호모데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인데 심심할 때 수능 전에 읽어봐도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수능 지문의 80%가 여기에 있더라고 내용들이. 왜냐하면 얘네가 이 우리의 인류와 이 사피엔스라는 우리 인류 종족에 대해서 규정하는 철학과 현상을 다루고 있는 소재를 아주 잘 녹여놨거든. 책은 두껍지만 금방금방 읽히고요. 이 흐름 한번 잡고 나면은 수능 소재들의 80%가 처리되는 느낌이야. 알겠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피지배 계층은 대부분 권리도 의무도 없었어. 그런데 이게 분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원래 귀족은요, 봐봐. 국방 의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귀족으로서 특권도 왔겠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잘못한 거지. 누구나 뭐 하고 싶어 이제? 권력을 쥐면? 의무는 줄이고 특권만 높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의무는 누가 대신했겠지? 얘네가 대신했겠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의무만 늘면 안 되지. 얘네들이 권리도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민주주의야. 야, 니네만 정치하냐? 야, 우리가 전쟁 나가서 다 뒤지고 세금 다 내는데 꺼져. 우리가 정치할 거야. 이게 민주주의 시작인 거야. 이해됐어? 자, 동시에 마찬가지야. 남자들이 총력전으로 전쟁 나가니까 어떻게 돼 이제? 여성들이 원래 집에서 애만 키웠단 말이에요. 출산만 했다고. 이름도 없었어. 박씨 부인이야. 배씨 부인이고. 그런데 이제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돼. 야, 나도 공장 가서 일하는데 왜 나는 내 이름으로 통장도 못 만드니? 통장 만들게 해줘. 2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야, 나도 세금 내는데 왜 나는 참정권 없어? 나 투표할 수 있게 해줘. 이게 끼키야 80년 전, 100년 전에 시작했던 거야. 지금처럼 남녀가 완전 평등으로 온 게 진짜 100년밖에 안 돼요. 인류 역사에. 이 흐름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그럼 그 얘기 왜 하는 거냐? 이 맥락이야. 저 맥락이야. 자, 무슨 얘기냐? 봐.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국가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금의 의무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노비라는 인간이 아니던 존재를 인간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비가 아닌 백성들을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하지만 귀족 특권을 유지를 하자고요. 왜? 그래야 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귀족이 돼서 국가를 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진행이 돼. 제가 예전에 이제 예비군 관리하는 그 군인이었어. 뭔 소리야? 아무튼 나도 군인이었을 거 아니야. 20년 전쯤엔. 제가 군번이 아직도 기억나요. 03-720-29-303. 03군번이었어. 제가 2003년에 군대를 갔어요. 20년 됐네. 그 시절에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뭐 있어요. 뭐 실무 편람 이런 거 해가지고 막 3일에 공부를 다 했어. 머리가 좋았나 봐. 근데 거기 아직도 기억나요. 국회의원은 국방의 의무가 없어. 진짜로. 국회의원은요, 그 예비군 소집 면제예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은 예비군 소집 면제야. 왜? 공무를 해야지 그 사람도 전쟁 나도. 그런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귀족 특권이고 공무를 하라는 거기도 한 것 같아. 자, 넘어갈게요. 사달락. 실학자 유서는 이익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이익처럼 신문제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생각한 지점에 나갔는데 이 사람 뭐야 그러면? 중상주의였겠죠. 위쪽은 중농주의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 뭘 중시했다? 상공업을 중시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반 문법 타파를 하자. S1. 두 번째, 산업공상을 다 이제 동등하게 놓고 보자. 옛날에는 선비가 제일 신분이 높았고, 그 다음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 공돌이들, 그 다음 상업하는 새끼들이 제일 병신하고 왔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공과 상하는 사람들도 평등하게 높여줘야 사회가 균형 있는 발달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동시에 뭐라고? 재산 정도에 따른 균분 균세. 이거 되게 혁신적인 거죠. 돈 많으면 많이 내고, 돈 적으면 적게 내라. 자, 네 번째는 뭐라고? 능력에 따라 구분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자, 유치원 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시험 쳐가지고 직업 갖게 합시다. 현대사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고3 때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대학교 가시면서 전공 결정되면 그게 거의 직업과 관련성이 있었잖아. 현대는 뭐 이미 너무 변화가 많이 됐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산업공상 차별 없애라 SO 이런 얘기를 했다. 됐습니까? 그런 내 흐름을 잡고 있었다. 구조도 잡아보셨고. 됐습니까? 자, 이제 정답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조선 후기 신문제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당시 학자들이 제안한 신문제 개혁안의 특징과 한계. 1번 정답인 것 같은데? 자,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 87% 확률로 정답이라고 그랬고 전 1번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2번 선지 봅시다. 조선 후기 신문제 동역에 따른 각 계층의 대응 방식을 제시하고 1, 2달락 내용이긴 하죠. 근데 좀 다른 것 같다. 왜? 어떤 요인 때문에 신문제가 동요한 거 아닙니까?
신문제 동요 때문에 각 계층이 반응을 했다는 일부 그런 계층이 있고 일부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예를 들면 봐봐. 양반 계층은 신문제 동요 때문에 뭐 경쟁해서 중앙 관료가 되고 싶고 그런 게 아니지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엄밀하게 잡아보시면 어떤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신문제 동요가 일어난 거지. 그리고 일부 계층에서는 그에 따른 반응이 있었을 뿐 양반 계층은 신문제 동요에 따른 계층의 대응 방식이 없죠. 양반 계층 뭐 했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쳐놀았잖아. 대응 방식이 없었잖아 양반 계층은. 그러네. 그럼 여기는 양반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지금 이번 선지는 아웃이라는 게 보였을 거고 왜 양반은 대응 방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글의 주제는 뭐야?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신문제 동요가 일어났다는 게 주제죠. 3번 선지. 조선의 신문제 제도가 변화한 과정을 공시적으로는요. 공통된 시간으로 보겠다는 거야.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봤죠? 구조아웃이죠? 통시적으로 살펴봤다고. 자, 4번 선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한 신문제 개혁안의 한계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한계점은 가의 사단락 주제라고. 5번 선지. 가나 모두 조선 후기 봉건적 제도의 문제점 언급하고 개혁 방안은 많은데 가에는 사례가 없다고요. 나에 있지. 그래서 주제 구조만 잡으셨어도 정답은 1번 특정 지울 수 있었다. 굉장히 편했다. 됐습니까? 항상 얘기하자면 주제 구조 잡는 느낌으로 가시라고. 어떤 지문이든지 다 뚫립니다. 그게 EBS든 사설이든 어떠한 지저분한 문제든. 내신 포함. 자, 2단락 갑니다. 가날 이한 내용. 조선 후기 군역을 피하기에 신분 상승을 시도하는 계층이 당연히 1단락에도 뭐 다 있었겠죠. 가지문 특히 1단락 주제니까. 이익은 노비 제도를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노비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게 아마 나의 뭐 3단락 주제였던 건데 노비를 당장 폐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사실은. 맞죠? 자, 3번 선지. 조선 후기 재산을 소유하신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이게 가의 2단락 주제라는 것도 역시 보였겠죠. 그러니까 세부 내용이 아니라 단락표 소주제라는 거 잡으셨어야 됩니다. 유형은 기존의 과거 제도를 비판하면서 모든 신문의 사람들 중 능력 있는 자가 간직히 오를 수 있는 신망 제시했다. 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5번 유형은 노비제도를 폐지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공제 맞죠? 예상 가능 반론. 잠깐만. 그러네. 유형원이었는지 그 누구였냐? 아까 유 누구였는데? 유수원이었는지가 좀 전 헷갈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름에 헷갈렸으니까 좁히고 발제독을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양인 대상으로 양반과 상민 양인 대상으로 선발하자. 이게 유형원. 비교대조 포인트죠. 유수원은 뭐라고? 양반 상민을 포함한 양인의 아이들에게 교육받아서 산업공상을 결정하자. 과거제도 비판. 모든 능력 있는 자.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익도 한번 볼게요. 이익 뭐라 그랬니? 농사 짓는 사람 중에 인재 등용 역전과. 자, 그러면 방금 노란색만 친 거 가지고 발제독하면은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간단한 거야. 표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하자. 표 그려봐. 세 사람의 과거 제도의 비교대조 표 그리세요. 시작. 자, 그리다 보면은 어떤 포인트인지가 보일 거야. 여기서 뭐가 문제니? 얘죠. 맞죠? 신분에 따라서 달리 봤잖아. 즉 무슨 얘기야? 자, 조선에는 크게 양반과 어떻게 나눴냐? 어떻게 나눴어? 자, 양반,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있었니? 자, 상민은 시험 쳐서 양반 될 수 있었죠? 맞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습돼 버렸지? 천민은 인간이 아니었다니까? 됐어? 이렇게 나뉘었던 거야. 즉, 그러면 양인은 누구야? 이쪽이 양인이었던 거야. 즉, 청민은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관료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일단 최소한 유형한 만큼은 얘는 관료로 보지 않겠다. 왜? 유형은 양인 기준으로 갔으니까. 비교대조 표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틀린 포인트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왜? 내용 일치보다는 단어 일치보다는 구조로 처리했을 때 그 정보가 정돈되니까 정돈된 정보에 따라서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훨씬 편하게 보이실 거라고. 제발 표 그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 18세기 칠학자 정량역은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한테 배정한다고 봤습니다. 자, 이제 정량역의 생각이고 양반 특혜가 문제다. 해결 방법은 뭐다? 즉 양반이 세습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군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동시에 능력 있는 서민층을 관료로 들여보내라.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사람들을 관료로 들여보내라. 동시에 양반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해결 방법들이죠.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 자, 신흥서민 관료에 넣어라. 직업 과거제를 시행해라. 양반도 실형문해라. 배정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네. 자, 그 비교대조 포인트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가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1번 선지. 산업공상을 다루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이 단다는 생각을 볼 때 유교적 계층의식이 있었다. 약간 저는 이런 문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긴 한데 보입니까? 보이죠? 또 보세요. 직업을 사, 농, 공, 상으로 나누겠대.
직업을 사, 농, 공, 상으로 나누겠대. 결국 이 사람은 한계가 어떤 한계야? 그래, 그 시절 유교적 계층의식이 있긴 있었던 거죠. 자기부터가 양반이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 요즘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용일치를 빡세게 묻는 게 아니라 주제 구조를 엄밀하게 해달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이 엄밀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수학하면서 제일 좋아해야 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수학의 풀이과정 한 줄 한 줄이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동치면제이기 때문에 수학의 풀이과정을 전개하는 것처럼 국어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밀하게 판단되기 위해서는 단어 내용일치가 아니라 주제 구조를 엄밀하게 잡는 데서 나온다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많이 틀리셨을 것 같고 정답 1번이었지만 세부 내용 일치가 아니라 주제 구조 빡세게 잡아서 오셨어야 된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너무 정문이 많으니까 바로 정답 선지부터 하나씩 볼게요. 1번 선지. 자, 신문에 따른 서열 비판, 유영은의 생각. 뭐 없을 것 같진 않아. 유영은 생각. 자료 2.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이익의 주장. 맞죠? 농사를 지었던 선비 중에 인재를 등용하자. 이익의 생각은 그게 해결 방법이죠.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위기 상황에서 그거를 비판해서 양반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5번 선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능력에 따라 산업공상으로, 잠깐, 유선이 상업공상 구별하자 그랬어요?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동일하게 평가하자. 이게 해법이었잖아. 정말 5번 끝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단락 주제를 잡으셨으면 보이셨겠죠? 유수원은 구별하자고 하지 않아서 가장 급진적일 거 아니야. 구별하지 말자고 해야지 그러면. 됐습니까? 자, 5번 문제도 볼게. 그러니까 지금 정보량이 터져나가면서 자꾸 비교대조 뭐 표처리를 하든지 비교대조를 시켰던 것 같긴 하거든. 자, 이익과 홍대용 관리에 오르지 못한 양반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군. 이것도 일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말 나온 김에. 자,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언급된 모든 학자들의 사상을 표처리하세요. 자, 봐봐. 산업공상의 평등을 하재. 그럼 봐봐. 산업공상을 평등하자 그랬고 산업공상을 구별하자 그러면 말이 맞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의도를 봐야지. 또 봐. 천의를 제외한 백성. 그러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내용일치로 좀 질문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천의는 제외되어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 시절 이 사람들한테는 천의는 인간이 아닌 거야. 그 미스터 선샤인도 보면 나와요. 그 구동매 백정 출신은 사람 새끼가 아니었던 거 사람 새끼로 대접을 못 받는다니까. 얘네조차도 천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야. 이게 첫 번째 한계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셨다시피 사, 농, 공, 상이었다니까. 근데 사와 농을 같이 보자고 한 애들이 있었죠. 정확히 같이 보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사농 합일론 이익이었죠. 그럼 여기서 더 급진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야? 사농공상을 구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 구별하자며. 산업공상을 구별하지 말고 능력에 따라 구별하자야. 이해됐어? 함축된 의미를 보면은 산업공상은 평등하고 만약에 구분을 하자면 산업공상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구분을 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별을 없애자. 이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용 간의 관계나 논리 구조를 보시면 보이셨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산업공상으로 구별을 하자고 한 적이 없다니까. 즉 무슨 얘기야? 산업공상은 구별이 왜 되는 거야? 직업에 따른 구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직업에 따라서 선비의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나 공이나 상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 선비였지만 상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상인이었지만 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옛날엔 구별하라 그랬는데 이걸 구별 없애자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구분하자? 첫 번째, 천민은 구분하자야. 두 번째, 능력에 따라서는 구별될 수 있자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잘 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 자, 평등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등이란 자체의 반대말이 뭐야? 차별이잖아.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자, 잘 들어. 양인이냐 천인이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평등하자고 한 적이 없어. 양인과 천민은 구별해야 된다. 엄밀하게는 차별해야 된다는 입장이야. 왜? 천민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산업공상은 어떻게 봐야 된다? 평등하게 봐야 된다. 야, 차별하면 안 되고. 대신에 뭐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다? 능력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다고 본 거라고. 이해됐니? 이런 사상인 거야. 그러니까 표를 그려놓고 저 정보를 대응시켜 보시면 봐. 양인 천인을 평등하다고 할까 차별하다고 했을까? 산업공상을 평등하다고 했을까 차별하다고 했을까? 능력에 따른 평등을 능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등하자고 했을까? 차별하자고 했을까? 이 양상이 이 논리관계가 이 경우의 수가 엄밀하게 확인된다고 표처리하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근데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보니까 뭔가 차별과 차이와 구분과 구별이라는 용어가 엄밀하게 쓰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표처리해서 그 용어들의 논리관계나 경우의 수를